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펜싱 남자 사부르 대표팀이 헝가리를 제압하고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오상욱은 우리나라 펜싱 역사상 첫 2관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습관성 탄핵 중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최대 99%까지 밟아 시속 107km를 돌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달랐다면서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웠죠. 오후도 아닌 오전 10시에 이미 전국 183개 구역 중 180개 구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며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가지 순으로 나뉘는데 단번에 심각으로 격상이 됐죠.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벌써 1,100명에 이릅니다. 이 소식은 첫 소식 안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입니다. 선풍기 2대에 의지해 더위를 쫓아보고 연신 물을 마셔봐도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물을 수시로 냉장고에 넣다가 수시로 먹죠. 하루에 물을 한 5개 정도를 먹어요. 에어컨은 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아 폭염 취약계층의 여름은 더 무덥습니다. 노숙자들은 그늘로 몸을 피하고 노인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 무더위와 맞서봅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지자체에서 마련한 쉼터에서 숨을 돌립니다. 지금 더운 시간이니까 좀 쉬었다가 좀 해 좀 이제 부드러워지면 나가려고. 2시에서 4시까지가 많이 더워요. 하지만 체감 온도가 절정인 오후에는 땡볕에 내몰립니다. 오후 2시부터 가장 뜨거운 폭염 시간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배달 이동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임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 중심의 온열 질환 환자는 벌써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달 더위는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과 북태평양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대기 하층에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열대야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밤에도 푹푹 찌는 초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문제는 밤까지도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는 거죠. 1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은 이젠 최저 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밤에 수영하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전국에서 가장 핫한 강원 강릉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민철 기자, 아니 바다에 들어간 겁니까? 네, 제가 더위를 식히려고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바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강릉에 도착했는데 차문을 열었더니 덥고 습한 공기 때문에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백사장에서는 어지럽기까지 했는데요. 지금도 몸이 잠긴 동해 바닷물은 시원하지만 물 밖은 끈적한 한증막 같은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15시 14분 37도였는데요. 저녁 7시인데도 기온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고 여전히 34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변은 밤 9시까지 해수욕이 가능합니다. 낮만큼 밤에도 바다에 들어와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천보다 더워서 더위를 식히러 왔는데 여기가 더 더워갖고 좀 더위가 좀 안 가시는 것 같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도 수영하고 지금도 수영하고 밤에도 수영해요. 밤에도 바다의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유는 열대야 때문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지난달 19일부터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1로 30년 만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패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위법하게 2인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점 등을 들었는데요. 이번엔 방통위원장이 탄핵 추진 전에 미리 사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급한 일은 이미 했다고도 볼 수 있고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습관성 탄핵 중독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맹폭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딱 하루 만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 188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4가지 탄핵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합의체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운영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교체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2인 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탄핵 중독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르면 내일 표결될 예정인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 정지됩니다.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내일 있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은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당은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에 대응해서 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5박 6일간의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끝난 지 이틀 만이죠. 법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다음에 단독 표결을 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젠 앞길이 보입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유호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 쟁점 법안은 뭡니까? 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곧바로 오늘 오후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금법부터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민생이 어렵든 말든 오직 권력의 눈치만 보는 집권 여당의 용산 거수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했고요. 곧바로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 산업 현장의 대혼란, 악영향을 알면서도 제2요건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이번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시키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 반복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4분에 시작된 민생지원법 필리버스터는 현재 4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4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쯤 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여당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3일 다정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럼 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요.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MBN 취재진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높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당직 개편을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도 정점식 정책위정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격 사의를 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정 의장은 당의 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면서도 한 대표에게는 면직권,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윤계도 덩달아 한 대표가 사람을 품지 않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갈등이 봉합된 거 맞을까요? 정태진 기자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로부터 임명직 당직자 사의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당 공식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거부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정 의장은 화합을 위해 선택한 결정이라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당원상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의 면직권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당헌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 네 보직이 유일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그 당헌가 배치되는 이런 주장에 따라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 대표는 하루빨리 신임 정책위의장을 고심해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당대표란 사람이 자꾸 갈라치기 하고 척을 지는데 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나 못한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대표가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친윤계가 한 발 물러나며 갈등이 봉합된 듯 보이지만 정책위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시 친한 대 친윤 계파 갈등으로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국방위도 예타. 요즘에 계속해서 이 상임위 전쟁인데 오늘은 국방 얘기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2달 만에요. 처음으로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시작하자마자 여야는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 서로를 향해 목소리부터 높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국기원을 해봤다는 사람이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저 때는 김병주 의원은 사과를 안 했죠.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늘도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2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를요. 대통령실을 방탄하고 최근 정보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논의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제 국방위 소관 기관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부 사령부를 불러서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정회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쪽이 다른가 봅니다. 네, 정권 심판을 내걸고 출범한 조국혁신당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사유 국민 제보 창구를 만들고 현판식까지 열었는데 벌써 30건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 당시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뭐 대통령 탄핵하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요즘 신경전이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결이 같은 겁니까? 요즘 교섭단체 요건 완화나 또 종부세, 금투세 문제를 놓고 좀 서로 각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오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회동으로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격식 따지지 않고 또 뭐 장소 따지지 않고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잘 모르서 그렇지. 원래 오늘 저렇게 만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요, 그야말로 번개 회동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동안 대통령 거부권 전국 등 국정위기 상황에 대해서 두루두루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뒤에 본격적으로 합심해 대여 공세를 펼지 관심이 쏠립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안 찾아 정치권 뉴스에 왜 갑자기 욕쟁이 할머니가 나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 지난주 저희 MBN에 나와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는 안 들어도 선거는 족족 이겼다면서 욕쟁이 할머니 맛집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반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이거는 기분에도 안 들고 맛도 없는 집이다. 욕만 먹으면서 왜 그 집을 갑니까? 본인은 쓴소리는 해도 맛은 있는 맛집이고 한 대표는 선거도 졌으니 윤 대통령에겐 맛도 없고 기분도 좋지 않은 집이라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요즘 기분 나빠지게 굳이 욕쟁이 할머니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식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욕쟁이 할매 요즘 잘 없어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도 욕쟁이 할매 집에 갑니까? 왜 욕을 해요? 그냥 음식만 잘 만들면 되지. 좀 나이스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김 의원은 또 그런 면에서 한 대표는 훨씬 더 좋은 분이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후원자들은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면서 말이죠.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쉼터로 설립된 나눔의 집입니다. 지난 2020년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건물 건립 등에 쓰였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충격에 빠진 후원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냈던 후원금 총 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원금으로 쌓여있는 보유금만 72억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병원 검사 및 재활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원자들은 계약 당시 내세운 조건과 실제 이행 내용이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쓰인 만큼 후원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반면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나눔의 집이 얘기한 후원금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를 미리 알았다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운전자가 풀 악셀을 밟았고 인도를 덮쳤을 땐 시속 107km였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 원인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속 107km로 부딪혔으니 사람이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장동건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운전자 A씨의 조작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엑셀을 최대 99%까지 밟았고 행인들을 덮친 뒤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MBN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결과 엑셀만 밟았다 뗀 정황이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 경찰은 이 내용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오른쪽 신발 밑창에서 차량 엑셀과 같은 문양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행인들을 충격할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A씨는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와 부딪히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다며 행인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합의 없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총길이 120cm의 장검, 그러니까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스파이들이 있다며 마약 검사도 거부했습니다. 한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A씨는 반성이나 뉘우치는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장 심사 뒤에는 범행 당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일본도를 가지고 나간 것이라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 7시간여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거부한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는데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검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소지 허가를 받은 도건 8만 2천여 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 뒤 범행 이력 등을 따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황당한 건 충전 중도, 운행 중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길이 8시간 넘게 잡히지 않으면서 유독가스가 아파트 30층 전체로 퍼졌고 2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였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흰색 벤츠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얼마 못 가 차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아파트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쉬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의 특징 때문에 장비 수십 대가 투입됐는데도 불은 몇 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길도 불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유독가스였습니다. 30층 아파트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다행히 200명 넘는 주민들은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유독가스에 막힌 30명 가까운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땡볕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단에 못 내려왔죠. 너무 연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일부 주민은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발생 8시간이 넘어서야 꺼졌습니다. 주민 2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지만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충전 중이지도 않은 전기차에서 왜 불이 났는지 현장이 정리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요즘 휴가철 맞아 공항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김해공항 진입로에 누군가 무단 주차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휴가철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죠. 비행 시간에 쫓긴 차 주인이 멋대로 차를 대놓고 해외로 떠나버린 건데 이 차가 수소차인데다가 인도턱에 딱 붙여놔서 견인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진입로에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급히 속도를 줄여 이 차를 피해 다닙니다. 덩치가 큰 리무진 버스가 지나갈 땐 부딪힐 듯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엄청 위험하죠? 예, 그래가 긁으면은 또 우리가 책임이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차를 대놓고 지난달 30일 해외로 떠났고 사흘째 이 같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비행 시간에 쫓기자 무단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견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은 수소차라 4바퀴를 모두 들어올려 견인해야 하는데 이처럼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 장비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공항공사가 가까스로 연락한 차량 주인은 내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박 4일을 무단 주차한 이 차주를 처벌할 방법은 과태료 4만 원에 추가금 1만 원이 전부입니다. 동일 장소에 이동하지 않고 계속 연속하여 불법 주정차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틀이든 3일이든 1만 원이 추가되는. 공항 주차장 이용 요금은 하루에 1만 원. 차주로선 정상 주차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해공항은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9월 하반기 전공의 지원에서 1.4%만이 지원을 했다고 하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참의사, 감사한 의사 선생님 등 배양되는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빈집 털이범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조롱했죠. 전남주 기자입니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마녀 사냥식 형태의 신상 공개가 또 발생했습니다. 한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련병원을 지원하는 아무개 같은 방식으로 전공의들의 이름과 출신 학교 등 신상을 공개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지원자들을 향해 빈집 털이범 등으로 칭하며 집단 린치를 놓지 않으면 못 막는다고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양심이 있다면 동기들 축의금은 환불해줘라, 바르게 살아라 등 배신자로 낙인 찍는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실명 공개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체 대상 인원 7,600여 명 중 1.4%인 104명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의 지원자는 45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8월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노사가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사흘간 진행한 끝장 교섭마저 결렬됐거든요. 복지 포인트 액수 15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씁쓸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총파업 25일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 모였습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이어진 집중교섭이 결렬되자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며 이재용 회장 자택을 투쟁 장소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삼성의 위기 속에서 그룹의 오너는 아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는 끝장 교섭 기간에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혔지만 복지 포인트 150만 원을 두고 결국 의견이 갈렸습니다. 노조는 0.5% 임금 인상과 성과급 체계 개편 등 기존 안건을 포기하는 대신 가전 등을 살 수 있는 복지 포인트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50만 원이 최대치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요구대로면 비노조원들은 복지 포인트를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돈 더 달라! 아닙니다.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조합 창립 기념일에 쉬게 해달라는 제안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1년간 단체 협약을 맺지 못해 조만간 대표 교섭권을 잃게 되는데 이 또한 투쟁 동력을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정원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추정했었죠. 그런데 김 위원장은 수해 현장을 살펴보러 간 구명보트 위에서조차 담배를 피웠습니다.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건재함을 과시하려던 걸까요?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 경사진길을 내려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옆에서 부축을 받습니다.
세네 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보트에는 재떨이가 있고 김 위원장은 손에 담배를 쥐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식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옆에 애용하는 소나무 담배와 성냥갑, 재떨이를 두는 만큼 애연가로 알려집니다. 과거에는 딸 김주혜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김주혜가 성냥갑을 손에 쥐고 따라다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당뇨 증상을 보였다며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따라 국정원은 김 씨 일가의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추적 중입니다. 유치원의 밥그릇, 학생들 책가방 이름까지 본인이 다 장명을 하거든요. 통치 스트레스, 정권 유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흡연으로 새 약을 찾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흡연을 멈추지 않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건강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갑자기 흑인인 척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미 흑인 언론인 협회 초청 토론에서 인종주의적 발언을 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흑인인지 인도계인지 모르겠다고 한 건데 흑인표가 해리스에게 몰려서겠죠.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미 흑인 언론인협회 초청 토론에 입장합니다.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이어서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질문이 거셌습니다. You've attacked black journalists, calling them a loser, saying the questions that they ask are, quote, stupid and racist.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물러나지 않고 답변에서 특유의 막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So, in such a horrible manner, first question. You don't even say, hello, how are you? Are you with ABC? Because I think they're a fake news network, a terrible network. 토론이 진행될수록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은 도를 넘어 흑인인 줄 몰랐다는 인종주의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계에서 갑자기 흑인으로 돌아섰다며 누군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주의 발언은 지지층인 백인 보수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표의 결집이 이뤄질지 아니면 중도층이 이탈할지 대선을 향한 표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이런 걸까요? 중부는 물난리로 16,000명이 고립되고 대피하고 구출되고 있는데 서부는 타는 듯한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식 온도가 49.2도를 기록한 곳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산자락 한 부분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중국 후난성 쯔싱시 바미안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며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而且有河流经过，在经过了前2天的强降雨之后，这里发生山洪和泥石流等地质灾害。 이 지역은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폭우가 계속돼 벌써 1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폭우와 홍수로 제방이 3군데나 붕괴한 후난성 쥐안수이강 유역은 4,0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고 수리와 보강이 진행 중입니다. 또 북동부 랴오닝성은 폭우로 농작물이 침수됐고 지난주 수해 복구를 지휘하던 지린성 린장시 부시장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쇠로 된 뚜껑에 물을 붓자 단 몇 초 만에 증발해버립니다. 서부 신장 화염산 풍경부의 지표 온도는
섭씨 75도까지 치솟았고 인근 기상 관측소의 공식 온도도 섭씨 49.2도를 기록했습니다. 配备了一些防蚊降暑的物品，如藿香正气水、冰袋、凉毛巾等。我们同周边医务部门加强合作，应对突发情况的发生。 중국 기상대는 지난달 월 평균 기온이 23.21도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았다고 전하면서 이번 달에도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일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 큐텐, 구영배 대표의 자택 등이 포함됐죠. 무려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 원대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은치 기자입니다. 큐텐 구영배 대표 자택 앞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 대표 자택까지 검찰 관계자 85명이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 위메프 전담 수사팀은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들의 자택, 큐텐 코리아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 하셔도. 잘 모르겠습니다. 큐텐그룹은 현금 부족을 알고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한 채 상품을 판매하는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 원대 사기, 400억 원 횡령 혐의가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이 소비자의 돈을 쓴 이른바 돌려막기를 사기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구 대표가 국회에서 티메프의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부장을 포함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 카드사와 결제 대행사들의 환불이 시작됐지만 더딘 절차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는데 첫날에만 1,7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인 SNS 채팅방에 간편 결제사 이용자 일부가 환불을 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위메프 포인트로 환불을 받거나 지지부진한 환불 속도에 답답한 소비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소외받는 분들이 직접 결제하신 분들, 그다음에 티몬 캐시 구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보상안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잖아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항공권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도 하루 만에 1,700여 건을 넘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정상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더욱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일하는 사람들이 단 3개월 만에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자식들 먹여 살려 뭔 일이라도 하면은 일할 수 있게 신용이라도 회복시켜줘라. 절규에 절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첫 회동을 갖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도적인 제약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민들께 이런 어떤 불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에서 티몬 위메프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피해 구제와 경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결식 아동들에겐 아동 급식 카드가 발행됩니다. 요즘 같은 방학 기간엔 평일에도 하루 3끼씩 주어지고요. 그런데 가맹점을 보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이자카야, 요리 주점, 포장마차 같은 술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가가 밀집한 부산의 한 도심입니다. 건물 2층에 있는 이 술집은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지만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입니다. 낮 시간대에 문을 열지도 않는 인근 일본식 주점 역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가게 주인들조차 가맹점인 사실을 모릅니다.
저희는 성격상 뭐 밥집도 아니고 술 파는 집인데 좀 당황스럽네요. 이 건물 2층에는 와인 전문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을 보니 한 끼 지원 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급 식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시청이 가맹점 등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심의 없이 자동 등록으로 가맹점 등록 절차가 바뀌자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 가운데 사실상 술집이나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자칫 아동급식카드가 부정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시청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역시나 일손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담당자분들이 자세하게 안 보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부산시만 해도 한 4만 곳 정도 되거든요. 유흥업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식카드로 갈 수 있는 식당은 전국적으로 60만 곳이 넘지만 정작 배고픈 아이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시골에 땅을 사서 주말마다 내려가고 싶지만 고민만 하는 분들 있죠. 집을 짓자니 2주택이 돼 세금이 걱정되고 농막은 농사용 창고로만 써야 하기에 잠자기가 적절치 않으니까요.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게 도입됩니다. 규제를 대폭 풀어서 10평 이내면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공주시의 한 전원마을. 60대 김명현 씨는 4년 전부터 주말이면 이곳을 찾아 틈틈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쉴 곳이 문제였습니다. 맹지로 집을 지을 수 없어 농막을 가져다 놓았지만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협소하고 좁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농막은 농사용 창고를 의미하는 만큼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하면 전체 면적에 포함돼 불법 농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도이촌 등 늘어나는 귀농 귀촌 수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체류형 쉼터 개념을 도입해 본인 소유 농지에 10평 이내로 설치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방과 거실 등 1.5룸 형태의 설계가 가능해지는데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에도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허용됩니다.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설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도로변 농지만 쉼터를 허용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얼굴과 손발, 겨드랑이 등에서 땀이 멈추지 않는 다한증인 분들은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엔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 다한증의 원인이 피부가 아닌 신경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유 없이 얼굴과 머리에서 땀이 멈추지 않던 40대 환자는 결국 다한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20대부터 발현이 됐던 것 같고 땀이 이제 한번 나오면 멈추질 않아서 손수건도 계속 훔치지만 이게 짜야 할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다한증은 교감신경의 문제로 땀샘이 과하게 자극을 받아 생기는데 다른 질병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한증은 얼굴이나 머리, 손발, 겨드랑이 등 특정 부위에서만 땀이 집중되는 게 특징이며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그런 만큼 가족 중 다한증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다한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긴장하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땀이 날 수도 있는데 특히 여름에는 체온 조절을 위한 땀까지 더해져 불편함이 커집니다. 치료법으로는 땀구멍을 막는 바르는 약과 땀 분비를 억제하는 먹는 약, 전기적 방법으로 땀샘을 막는 이온 영동법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경을 차단하는 외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톡스 같은 약물을 땀나는 부위에 주사해서 없애기도 하고 또 이제
교감신경절제술과 같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땀나게 하는 신경을 절단해 주는 것이죠. 다만 전신 마취가 필요한 만큼 수술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진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1900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모레 손흥민의 토트넘과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인데요. 공항까지 마중 나온 김민재, 수많은 팬과 함께 뮌헨의 동료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팬들을 환호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는 김민재. 한국을 찾는 팀 동료들을 맞이하러 공항에 나왔습니다. 이윽고 입국장에 들어선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태극기가 새겨진 현수막과 함께 인사를 건네자 공항이 무너질 듯 엄청난 함성이 쏟아집니다. 세계 최고의 구단에서 뛰는 축구 스타들을 보려면 부지런함은 필수. 선수들 너무 보고 싶어서 6시부터 나와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선수들도 보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팬심을 가득 담은 선물까지 준비해왔습니다. 고레츠카라는 선수인데요.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 트로피를 드는 모습입니다. 이 액자를 선물해주고 싶고요. 독일어 플래카드와 뮌헨 유니폼이 넘실대는 입국장은 독일 마을을 방불케 하고 뜨거운 환영에 감동한 선수들은 멋진 팬 서비스를 남기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축구 팬들의 시선은 손흥민과 김민재의 맞대결로 향합니다. 뚫지 못하는 방패와 막을 수 없는 창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더 보고 싶습니다. 두 명문 구단이 보여줄 화끈한 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대로 부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체감온도는 사람의 체온에 육박하는 36도에서 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찌는 듯이 덥겠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2시에서 5시 사이에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6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대구 경북 지역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한낮에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아서 오늘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